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만약 당신의 시어머니가 매일 당신에게 지독한 구박과 천대를 퍼붓는 앙심 가득한 인물이고, 당신의 남편이 시어머니의 등살에 눌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내라면, 그리고 당신에게 시어머니를 팔아넘길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그 유혹을 뿌리치시겠소? 아니면 시어머니의 지긋지긋한 구박에서 벗어나 인생 역전을 꾀하시겠소? 여기 공양미 200석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에 시어머니를 팔아넘긴 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소이다. 그녀의 행동은 불효를 넘어 인륜을 저버린 죄라 손가락질 받았으나 그 며느리의 가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 그 진실을 들어보시겠소? 그 시작은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소. 며느리 길레는 착하고 부지런했으나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성격이 포악하여 동네에서도 유명했고, 매일 아침 길레에게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아 사태질을 해댔습니다. 시어머니가 길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것, 네가 끓인 죽은 밥알이 너무 설고물은 너무 많으니 이리도 생기가 없는 밥상으로 어찌 내 명을 재촉하려 하느냐. 길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쌀이 모자라 보리를 섞고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보리를 버리지 않고 섞었으니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레의 말을 잘랐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내 집안이 가난뱅이 훈장집이라 네 머릿속도 물만 가득 찼느냐? 내 아들 덕쇠가 저리도 기운 없이 사는 것은 내 복 없는 팔자 탓이다.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점점 기울고 있으니 네가 재앙의 화근이 아니냐. 남편 덕소에는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는 어리숙하고 착한 사내였소. 그는 매번 시어머니의 구박 앞에서 아내를 옹호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덕쇠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리라 부탁할게.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시니 너무 서운해 마시오. 어머니의 구박도 결국 우리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조금만 참아보시오. 길레는 남편의 무능함과 시어머니의 독살스러움 사이에서 매일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물 깃고 불 떼고 집안 청소부터 밭일까지 혼자 도맡았으나 시어머니의 트집은 끝이 없었소. 어느 날은 길레가 빨래를 하다 물통을 엎지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하루 종일 구박을 퍼부었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 물통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엎지르다니? 내 손은 장식용이냐?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물이 다 새나가고 있으니 내 팔자가 물귀신 팔자인가 보구나. 길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물통이 낡아서 손잡이가 헐거워졌으니 새로 사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새 물통, 네가 돈을 벌어오냐? 내 남편 덕소애처럼 눈치만 보며 사는 주제에 덕소애야, 내 마누라 좀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살다간 집안이 거덜나겠다. 덕소애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소. 여보, 어머니 말씀대로 좀 더 조심하시오. 내가 어머니를 화나시게 하면 안 되니. 길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소. 남편의 착함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길레는 덕소의 숨겨진 재능을 알았소. 젊었을 적 훈장집에서 배운 학문이 있어 숫자 생과 장부 보는 데는 남달랐으나 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었소.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서 온 수상한 거상 한 명이 길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예리한 상인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거상은 읍내에서 곡물 장사를 하다 경쟁자들의 시기로 몸을 피해야 할 처지가 된 인물이었소.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김 씨의 포악한 성정을 알게 되어 은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거상이 길래에게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며느리, 당신의 시어머니를 내게 팔아 넘기시오. 나는 경쟁자들의 눈을 피해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어머니는 악명이 높아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니 그분을 은신처의 파수꾼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 대가로 공양미 200석을 드리겠습니다. 공양미 200석? 이는 길렌의 가족이 3대를 먹고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거금이었소. 길렌은 이 엄청난 제안 앞에서 순간적인 갈등에 빠졌습니다. 길렌은 거상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팔다니요. 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파수꾼으로 쓰신다는 겁니까? 그분의 성정이 포악하다 해서 그런 거래가 말이 돼요? 거상이 길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인륜? 당신 시어머니는 당신에게 인륜을 지켰소? 매일 구박으로 당신을 괴롭히시는데 그게 어머니의 도리요? 이 돈이면 당신과 당신 남편 덕소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소. 이 돈으로 남편의 잠재력을 키워주시오. 게다가 시어머니의 독설은 내 은신처를 지키는데 딱 맞소.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테니. 길레는 이 제안을 남편 덕소에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덕소에는 어머니를 팔아넘긴다는 불효에 몸서리쳤지만 공양미 200석이라는 거금 앞에서 새 삶을 꿈꾸는 아내의 간절함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덕소애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팔아넘기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지만 나는 이제 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소. 당신의 뜻에 따르겠소.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지 걱정돼요. 거상이 정말 파수꾼으로만 쓰실까? 길레가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시어머니의 성정이라면 누구도 굴복시키지 못할 테니 오히려 거상을 지켜줄지도 모르오. 이건 우리 집안의 기회요. 결국 길레는 거상과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길레는 시어머니의 독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거상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상은 약속대로 공양미 200석을 길레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길레는 시어머니를 속여서 거상이 마련한 첩첩산중 외딴 집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길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것, 네가 드디어 내 은신처를 마련했구나. 이리 외진 곳에 나를 모시면 구박할 사람도 없으니 내 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이 산중턱에 집을 지어놓다니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느냐. 길레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공손한 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사시는 곳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곳에서 가장 편안하게 지내실 것입니다. 상공기가 좋으니 건강에도 좋을 테고 조용해서 마음도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길레가 떠나자마자 거상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상은 시어머니의 포악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독설과 냉정한 현실인식으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거상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공양미 200석에 당신을 팔아넘긴 주인이외다. 당신의 구박은 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 은신처의 파수꾼이며 나의 종이요. 경쟁자들이 오면 당신의 독설로 쫓아내시오. 그게 당신의 임무요. 시어머니는 공양미 200석에 팔렸다는 사실과 자신보다 더 강력한 독설의 주인을 만나자 평생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길레의 불효한 행동은 온 마을에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길레를 인륜을 저버린 며느리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길레는 공양미 200석을 받은 후 남편 덕소해를 데리고 읍내로 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팔아넘긴 돈으로 읍내의 가장 큰 곡물 창고를 사들인 것이었소. 그리고 읍내 최고의 학자를 고용하여 남편 덕소에게 사업과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길레의 진짜 의도는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시어머니의 독서를 가장 강력한 수호자로 만들어 남편의 잠재력을 키우는 현실적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길레가 공양미, 이 200석의 시어머니를 팔아넘긴 일은 읍내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비난을 불러왔소. 사람들은 길레를 가리켜 페류나라 손가락질했지만 길레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계획에 몰두했습니다. 마을 처녀 하나가 길레를 보며 속삭이듯 말했소. 저 언니 정말 미쳤나 봐. 시어머니를 팔아? 나 같으면 꿈에도 못할 짓인데. 하지만 길레는 속으로 웃었소. 그들의 비난이야말로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 김씨는 첩첩산중 외딴 집에서 거상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거상은 김씨의 포악한 성정을 이미 꿰뚫고 있었기에 일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거상이 김씨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200석에 팔아넘긴 주인입니다. 당신의 독설과 구박은 나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숨을 곳이 필요한 나의 비밀을 지키는 종입니다. 매일 음식을 챙기고 산길을 오르는 놈들이 있으면 당신의 혀로 쫓아내시오. 그게 당신의 값어치요. 김씨는 평생 남을 구박하며 살았으나 자신보다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진 거상 앞에서는 평생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씨의 온갖 독설과 트집이 거상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이오. 김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네가 뭔데 나를 종으로 삼느냐. 내 아들 덕세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구박이 내 놈 같은 자를 위한 게 아니야. 거상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덕소의 도련님은 지금 어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나 아내 길레의 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공양미 200석이라는 현실적인 증거로 나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옛 권위는 이미 돈으로 팔려 사라졌습니다. 구박으로 사람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소. 이제 그 독서를 내 은신처를 지키는 데 쓰시오. 그러면 당신도 먹고 살 수 있으니. 김씨는 분노와 함께 길레의 현실적인 배신에 치를 떨었으나 거상의 냉혹한 현실인식과 더 강력한 기세에 눌려 결국 외딴 집의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독설은 이제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짐승이나 수상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소. 어느 날 산길을 오르는 나무꾼이 가까이 다가오자 김씨가 소리쳤소. 이 도둑놈 같은 자식아, 여기가 내 놈 놀이터냐? 꺼져라. 내 발자국만 봐도 집안이 더러워지겠다. 나무꾼은 기겁하며 달아났지요. 거상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소. 김씨, 당신의 혀는 정말 청음값이오. 한편 길레는 공양미 200석으로 읍내의 가장 큰 곡물 창고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곡물 창고를 임대해 주거나 곡식을 보관해 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와 동시에 남편 덕소의 잠재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길레가 덕소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어머니의 구박은 없습니다. 이 돈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서방님은 학문이 깊고 성품이 착하니 그 재능을 사업에 쏟으십시오. 제가 읍내 최고의 학자를 모셔왔습니다. 서방님은 이제부터 공부와 곡물 사업을 겸하십시오. 숫자 셈과 장부 보는 데는 서방님이 최고시니 이 창고를 우리 집안의 기반으로 만듭시다. 덕소에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평소 숨겨왔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자와 상인들을 만나 사업 수완을 익혔고 길레의 현실적인 통찰과 공양미 200석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놀랍도록 확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창고를 빌려주는데 그쳤으나 곧 곡물 도매로 나아갔소. 덕소애가 학자에게 배운 셈법으로 시세를 예측해 저렴할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팔아 이익을 보았지요. 길레는 덕수에게 유머를 섞어 현실적인 조언을 주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우리를 구박하신 덕분에 우리가 재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독한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독서를 우리 사업의 기초라 생각하십시오. 어머니의 트집처럼 사업에서도 작은 실수를 놓치지 말아야 하오. 덕소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보니 어머니의 구박이 청음보다 귀한 사업 자본이었소. 당신의 성견지명에 나도 놀랄 뿐이오.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 눈치만 보는 어리석은 사내로 살았을 거요. 당신의 지혜가 우리를 살렸소. 이렇게 길레와 덕소의 관계는 사업을 통해 더 돈독해졌소. 구박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덕소에는 길레에게 더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요. 어느 저녁 창고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덕소애가 길레의 손을 잡았소. 여보, 당신 덕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소. 어머니 구박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게 고마워. 이제 우리 둘이서 이 사업을 키워보자. 길레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소. 서방님, 나도 서방님의 착한 마음이 좋아서 버틴 거예요. 이제 어머니 없이도 우리 둘이 잘해보아요. 이 애정은 사업의 동력이 되었소. 하지만 길레가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읍내의 고리대금업자인 박영감이 덕소의 사업을 시기하여 억지스러운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박영감은 돈으로 읍내 관할을 움직여 덕소의 사업을 망치려 했지요. 그는 옛날 덕소엔의 집안이 빌린 돈을 빌미로 이자가 쌓였다며 창고를 빼앗으려 했소. 덕소애가 길레에게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박영감의 권세는 우리가 이길 수 없소. 우리가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생겼소. 관아에서 그의 말만 듣고 우리를 폐륜하라 몰아가니 어찌하나? 길레는 잠시 고민하더니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길레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박영감은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 치졸한 자입니다. 그에게 가장 강한 사람을 보여주면 됩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데려와야겠습니다. 어머니의 독설이야말로 박영감 같은 자를 꺾을 무기요. 덕소에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온다니요. 그럼 우리가 200석을 버려야 한단 말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구박을 다시 들어야 한단 말이요. 게다가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실까? 길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의 독설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200석보다 훨씬 값진 보배입니다. 거상에게 배운 냉철함이 더해지면 박영감의 사기를 꿰뚫을 테니 우리 둘이 어머니를 설득해 보아요. 이건 우리 애정의 시험대이기도 하오. 길레는 남편 덕소의 사업을 망치려는 고리대금업자 박영감의 소송을 막기 위해 시어머니의 독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공양미 200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남편 덕소애와 함께 시어머니가 있는 외딴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며 덕소애가 길레의 손을 꼭 잡았소. 여보, 이게 실패하면 어머니의 구박이 더 세질 텐데. 그래도 당신 믿고 가오. 길레가 웃으며 대답했소. 서방님,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머니도 마음을 열 테니. 이게 우리 집안의 진짜 시작이에요. 외딴 집에 도착했을 때 길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거상의 훈련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냉철한 파수꾼이 되어 있었소. 시어머니의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변해 거상의 은신처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김 씨는 산채를 캐서 음식을 장만하며 자립적으로 살고 있었소. 김 씨가 길래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네가 나를 200석에 팔아넘긴 죄를 어찌 갚으려 여기에 다시 왔느냐? 나는 이제 너희 집안의 종이 아니라 이 은신처의 주인이다. 덕소애야, 내 마누라가 너를 꼬드겨 이런 짓을 한 거냐? 내 눈에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느냐? 길래는 시어머니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200석은 어머니의 가치에 비하면 한 줌의 먼지와 같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200석보다 훨씬 더 값진 존재로 모시기 위해 왔습니다. 어머니의 독설이 우리를 구할 무기예요. 김 씨는 길래의 현실적인 말에 잠시 흥미를 느꼈습니다. 거상과의 생활을 통해 김 씨는 감정적인 구박보다 현실적인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김 씨가 물었습니다. 나를 200석보다 더 값진 존재로 모시겠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네가 팔아넘긴 뒤로 내가 여기서 배운 게 뭔지 아느냐? 구박만으로는 안 되고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야. 이제 와서 날 데려가려면 네 계획을 제대로 말해봐라. 길래는 박 영감과의 송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는 읍내의 최고 권세가인 박 영감에게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 영감의 권세와 독은 저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쌓아온 구박과 독설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만이 박 영감의 허세를 꿰뚫어보고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혀가 우리 사업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승리하면 어머니를 집안의 조언자로 모시고 더 이상 구박이 아닌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돼요. 덕소에도 무릎을 꿇고 빌었소. 어머니,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독설이 박 영감을 꺾으면 우리 집안이 영영 어머니를 존경할 거예요. 김 씨는 자신의 독설이 읍내 최고 권세가를 물리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력에 크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애정어린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소. 김 씨가 거상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들의 송사를 막아주면 나의 몸값을 다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은신처 생활로 내가 배운 게 많으니 이제는 더 큰 곳에서 써먹을 때가 된 것 같소. 거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 당신의 독설은 200석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저 송사를 막는다면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가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독설은 이제 정의로운 채찍이 되어야 하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길래를 따라 읍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거상은 김 씨에게 너의 독설과 구박은 이제 정의로운 채찍이 되어야 한다는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 씨가 길래에게 툴툴거렸소. 이 멍청한 것, 네가 날 팔아넘긴 덕에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됐으니 이 은혜는 갚아야지. 하지만 박 영감을 물리치지 못하면 내 목을 비틀어 버릴 거야. 길래는 웃으며 대답했소. 어머니, 그 독설이 바로 우리 승리의 열쇠예요. 읍내로 돌아온 김 씨는 곧바로 법정에 나서는 길래에게 따라붙었습니다. 박 영감은 김 씨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길래의 시어머니가 일륜을 저버린 며느리에게 팔려갔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녀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관할 사람들은 웅성거렸소. 저 김 씨가 왜 여기 팔려갔다더니? 재판이 시작되자 박 영감이 권세를 과시하며 덕소애와 길래를 비난했습니다.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가난뱅이 주제에 내 명예를 더럽혔고 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옛 채무를 갚지 않고 사업을 키운 폐륜아들이오. 바로 그때 시어머니 김씨가 나서서 평생 쌓아온 독서를 정의의 일격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씨가 박영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늙은이야. 네가 권세를 가졌다고 정의까지 가진 줄 아느냐. 내 눈은 돈에 멀어 사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네가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논리는 썩은 동아줄과 같다. 내 며느리가 네 악독함을 아프게 찌르기 위해 나를 데려왔느니 네 탐욕스러운 눈부터 뽑아버려야겠다. 내 장부는 엉성해서 개미도 웃을 판이야. 옛 채무, 그건 네가 날조한 거짓말이지. 시세와 날짜를 대조해보니 네가 돈을 더 받아먹은 게 드러나는데 김씨의 비수 같은 독설은 관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박영감은 평생 남을 구박만 해온 김씨의 강력한 기세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씨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가 억지로 주장하는 채무 관계는 장부의 날짜와 곡물의 시세를 비교하면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난다. 내 엉성한 사기 수법은 내 손톱대만도 못하다. 관아날이 이 늙은이의 속내를 보세요. 돈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게 그의 장사 수완이요. 박영감이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소. 이 할멈이 무슨 소리를 네가 팔려간 몸으로 여기서. 하지만 김씨가 쏘아붙였소. 팔려? 내 놈처럼 돈에 눈이 멀어 팔린 게 아니라 내 가치가 200석을 넘어섰으니 돌아온 거야. 내 사기나 제대로 해라. 이 썩은 놈아. 김씨의 날카로운 독설과 거상에게 배운 현실적인 통찰력 덕분에 덕소회와 길래는 송사에서 승리했습니다. 박영감은 오히려 무고의 죄를 뒤집어쓰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관아나리가 웃으며 말했소. 김씨의 혀가 칼보다 날카로우니 이 송사는 끝났소. 김씨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김씨가 길래에게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것, 네가 드디어 내 진정한 가치를 알았구나. 나는 200석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인재다. 이제부터 구박 대신 조언으로 너희를 이끌 테니 잘 따르라. 길래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구박과 독설은 저희의 가장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집안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이십니다. 길래는 시어머니를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조언자로 모셨고 시어머니 김씨는 구박 대신 현실적인 독설과 사업 조언을 통해 덕소회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덕소회는 어머니의 강력한 조언 덕분에 읍내 최고의 거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김씨가 덕소회에게 말했소. 이 바보야, 곡물 시세를 그렇게 봐? 내 아버지처럼 눈치 빠르게 움직여라. 덕소회가 웃으며 대답했소. 어머니, 그 조언이 천금이요. 길래는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소. 시어머니의 독설이 우리 사랑의 달이었구나. 결국 길래의 공양미 200석은 시어머니를 판 죄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잠재력을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끌어내 가족의 운명을 구한 현실적인 투자였던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고 길래의 계획은 아주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지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즐겁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